대표님. 보혜씨 왔어. 아우, 차 너무 맛있다. 몸 좀 괜찮으세요? 뭐, 몸 좀 아파도 뭐, 10년 안에 배고픈 자 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시 또 괜찮아지고 해. 네. 야, 좀 떨떠름하다, 표정이. 사실 내가 뭐 보고 있었냐면, 네. 그 밸런스 에셋이라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야.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좀 많이 활성화하려고 우리 보혜 씨도 들어와서 너무 잘 되고, 또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을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사실 오늘 날짜로 영상 하나 올렸는데, 이제 재테크 전문가, 슈퍼개미 이세무사가 인정하는 재테크 전문가. 근데 뭐 보혜 씨도 알겠지만 우리 밸런스 에셋의 재무관리 팀장님이 이제 같이 나랑 인터뷰를 한 거잖아. 근데 네. 이제 그 영상에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거 농담이 아니고 혹시 뭐 마케팅을 뭐 좀 공부를 하셨거나 회사 경험이 있거나 또는 유튜브 관리 뭐 촬영 편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 에셋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나 뭐 경력사항을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채용 그 심사를 거쳐서 고려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슈퍼개미랑 같이 일하고 싶다,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제가 시장을 분석해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좀 제 주변 친한 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어요. 올해 뭐 한 3달 됐는데 내 방송을 보면 재밌기는 한데 좀 어렵다.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 방송이 어렵지 않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랑 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야 되는데요. 어떤 공부인지 같이 오래 할수록 이해는 갈 것이고요. 일단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이 끝났잖아요. 3시 반에 장이 끝나면 저 같은 경우는 장을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오늘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또 어떤 산업이 좋았는지, 그 산업의 대장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요즘은 2차전지 관련주가 좋구나. 예를 들어 한 2, 3일 동안 계속 방송을 보셨거나 이 상승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2차전지 3대장이 잘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직은 그런 걸 체크할 실력도 또는 시간도 없는 분들은 제 방송 뭐 한 10분, 15분짜리 보신다면 매일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어떤 업종, 어떤 종목군, 어떤 대장주들, 어떤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또는 어떤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이 나왔는지, 그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간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계단처럼 올라가요. 계단처럼 이렇게 가다가 팍 올라가고 쫙 가다 팍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난 잘 모르겠다, 조금 더 보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실력이 팍 한 단계 상승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신 분들은 제 말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제 말이 이해될 정도는 돼야지 주식 투자에서 남한테 돈을 뺏기지 않고 남의 돈을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 안 가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시장을 읽는 눈이 부족하다는 거. 그럼 그걸 키우기 위해서 방송 매일 보시고, 그리고 저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10억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억 부자예요, 대표님. 그런가? 뭐지, 미안해. 100억 부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참고로 제가 이제 배가 나왔다 그랬는데 배가 아니고 옷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 아셨죠? 자, 참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미간에 주름도 많고 배도 나왔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싶어. 제가 미간 주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주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바로 읽어볼게요.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서 시장을 읽어보면 어떤 쪽의 움직임이 좋았나요? 처음에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이 좋았고요. 삼성 SDI가 좋았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좋았죠. 이 세 개가 모두 6%, 3%, 2%대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전지 3대장이 움직임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럼 왜 좋았니? 결국은 바이든 승리가 뭐 기정사실화 되면서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또는 지구온난화 문제 관련주 이런 환경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2차전지 관련주는 전기차니까 환경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열풍이 식지 않는 거죠. 계속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대장은 오늘은 매일매일 바뀌네요. 오늘은 LG화학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SDI였고요. 근데 이제 저는 보는 게 뭐냐면 큰 틀을 보는 거죠. 그러면 매일매일 대장 좀 바뀔 수 있는데요. 자, 삼성 SDI는 왜 제가 최종 끝판왕 대장주라고 현재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지금 신고가 코앞에 왔어요. LG화학은 지금 신고가 뚫은 거나 거의 다름없다. 다음 주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반면에 LG화학은 그러니까 삼성 SDI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근데 반면에 LG화학은 역사적 신고가까지 가려면 약간은 더 남아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는 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재료가 나온 종목들 근데 물적 분할이라는 재료가 나왔었다라는 점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유, 야, 나는 네 주관으로는 삼성 SDI라고 하지만 나는 LG화학이 더 좋아. 그럼 LG화학 갖고 계세요. 그 대신 전기차 관련주는 하나, 뭐 LG화학이 됐던 삼성 SDI가 됐던 또는 뭐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첨보가 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전기차 관련주 3인방 말고 카카오의 움직임은 좋았어요. 카카오 오늘 2%대 상승을 했지만 고점으로는 거의 5%까지 올라가는 4.8%까지 올라가는 상승. 네이버보다 확실히 좀 움직임이 오늘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여전히 좀 성립되는 그런 모습이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LG 움직임 좋았네요. LG 오늘 3% 올랐습니다. 시총을 좀 더 내려도 뭐 그다지 뭐 눈에 띄는 건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제가 화학주 중에서 좀 애정하는 종목이에요. 저는 업종별로 시가총액 1위는 뭐 팩트니까 근데 1위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업종별로 근데 이제 화학주에서는 롯데케미칼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화학주에 관심을 갖는다면 근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고요. 왜? 제가 강연을 한 3년을 했고요. 유튜브를 지금 뭐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 게 한 6, 7월, 7월 뭐 이렇게 보면 지금 한 4, 5개월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성장주 리스트 뭐 아니면 8테마, 8타픽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 설명을 하는데 화학주를 중요하게 설명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화학주가 올라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유화랄지 아니면 롯데케미칼이랄지 금호석유랄지 뭐 이런 종목들 차트를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좀 롯데케미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은 왜 본다 그랬죠? 돈이 어디에 몰려있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거나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월급 많이 받으면 좋고 사업 잘 되면 됐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는다. 돈을 많이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 다 돈 때문에 경제행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거래대금이 많다라는 건 돈이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는 얘기고 사람들이 그 종목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봐주면 좋은 거죠. 돈이 어디에 몰려 있었는지. 자, 그럼 오늘 돈은 어디에 몰려 있었을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랑 ETF 같은 건 매일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빼고 보면 피플바이오에 돈이 몰렸었네요. 왜? 피플바이오는 지금 상장 첫날 17,000원에서 7만원, 8만원까지 왔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신규 상장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피플바이오보다 먼저 움직인 게 뭐였죠? 빡세다! 제가 그거 첫날 눈이 나빠갖고 빅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정정해서 박셀이라고 했고, 세 번째 날부터, 야, 빡셀바이오 진짜 빡세게 올라가네. 근데 계속 빡세게 올라가고 있죠. 빡셀바이오 오늘도 올라갔나요? 여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오늘도 올라갔어요. 제가 빡셀바이오를 아마 이때부터 말했을 텐데, 픽셀이다, 빡셀이다 하면서. 그때가 얼마였냐면 25,000원인데 지금 9만원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읽을 때 무엇을 사라 팔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시장의 특징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보시면은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시면 아 저런 종목이 있구나 관심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딩이라는 건 어떤 종목 얼마에 사세요, 어떤 종목 얼마에 파세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박셀바이오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식 실력에 일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 리딩을 해주는 사람한테 의존을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리딩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리고 그러면서 시장의 특징주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오성첨단 소재도 오늘 좀 시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오성첨단 소재는 이거 관련주잖아요. 이게 뭘까요? 보혜씨 이게 뭘까요? 가위? 이게 뭐죠? 마리아나 관련주예요. 오성첨단 소재는. 아.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마리아나가 합법화된 주가 아마 한두 개 있을 거예요. 캐나다도 합법화된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캐나다 쪽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마죠, 대마. 이 대마가 약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제 민주당이 당선되면 오성첨단 소재와 같은 마리아나 관련주가 좀 움직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됐다고 했을 땐 급락하다가 또 이제 바이든이 됐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오성첨단 소재를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읽을 때 바이든이 되면 뭐가 올라가고 트럼프가 되면 뭐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하나솔루션이 왜 트럼프가 됐다고 했을 땐 떨어졌다가 바이든이 됐다고 했을 땐 올라갔다가 왜 왔다 갔다 할까? 그 정부의 정책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녹십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네요. 역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꽤나 우량한 종목. 제가 성장도 리스트 뽑을 때 여러 번 뽑았던 종목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스닥의 실적 전혀 없는 기술 성장으로 상장된 애들을 까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약바이오를 원래 좋아하니까. 근데 이 거래소에서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쪽은 원래 전통의 제약주이면서 새롭게 신약 개발 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까지가 거래대금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자,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은 뭐니? 그럼 이제 상한가 종목은 왜 설명하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출문제 분석 안 하는 수석은 절대 없습니다. 기출문제 분석하지 않는 쪽집게 강사는 없어요. 오늘 오른 종목, 오늘 상한가 종목을 알면 내일 상한가 종목을 예측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오는 걸 왜 봐? 내일 오는 걸 찾아야지. 오늘 오는 걸 안 보고 내일 오는 거 뭐 어떻게 찾을 건데? 그야말로 점장인가? 주식 투자자는 점장이가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자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전문가예요. 점장이가 아니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는 계속 데이터를 봐야죠. 눈으로. 그래서 상승 종목을 찾기 위해서 상한가 종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상승 종목, 오늘의 상한가 종목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또 어려운 말로 하면 추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추세가 뭘까요? 올라가는 힘. 오늘 올라간 게 내일도 올라가고 그 다음날도 올라가고 이런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할 수가 있죠. 이제 오늘 상한가 내지는 상승 종목 보면 자 소록스로 하는 종목 보세요. 소록스는 뭘까요? 오늘 첫날 상장되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경제학의 거미집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뭐냐면 제가 아마도 유튜브 방송에서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또 강연회 할 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는 경제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제학 맨 큐의 경제학으로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예전에 그 팟빵이랑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유튜브에는 경제학 올려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사실 기획 중에 있습니다. 연말 연시나 내년 설날쯤에 지난번에 추석 때 제가 슈퍼게임의 양초보 주식 수업 뭐 16강인가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있어요. 그런 영상들은 다. 그래서 경제학 영상 16강짜리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차후에 여러분들 한번 몰아서 연말 연시나 아니면 설날 때 볼 수 있게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뭐냐면 거미줄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한 번에 점을 만들지 못하죠.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돼요. 근데 그거의 가정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조절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실제 안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거.
또 예를 들면 농산품 같은 거. 농산품, 배추 농사, 마늘 농사, 쌀 농사 1년에 한 번씩 짓잖아요. 그러면 올해 마늘값이 비쌌어. 그러면 모든 농부들이 마늘을 농사를 져. 그럼 내년엔 마늘값이 엄청 싸지겠죠. 그럼 마늘값이 너무 싸졌어. 그러면 또 모든 농부들이 마늘 농사 안 져. 그러면 마늘값이 비싸지겠죠. 이게 바로 매년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농산물 파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미집 이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은 공급량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또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이 싸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수요 공급의 법칙상 가격 결정을 설명할 때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 결정을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 종목이 막 잘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잘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는 음선 나오고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또 꼬꾸라질 때가 있다가 다시 잘 움직일 때가 있고. 자 보세요. 최근에 하반기부터 SK 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막 따상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따상이 유행하니까 그 다음에 상장됐던 애들이 공모가의 하한가인 뭐 10,000원에 공모하는데 9,000원에 시작하고 이런 종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공모가보다 낮게 출발하니까 이거 좋다 해서 올라가는 게 피플바이오나 박셀바이오나 업타머 사이언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모가 좋은 거네. 공모 받아서 신규 상장되는 게 좋은 거네. 그래서 오늘 이 소록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공모가인데 20,000원에 출발해서 상한가 26,000원 따상에 다시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이 종목이 또 따상에 성공했죠? 그럼 앞으로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 만약에 따블에 주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상 못 가고 음선으로 뻗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시초가가 따블은커녕 공모가 내지 공모가 밑으로 출발하면 그땐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오르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래 따블 출발하자. 따블 출발하면 또 계속 음선 나와서 떨어지고 그러면 또 공모가쯤에 출발해서 올라가고 이 논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신규 상장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책에서 신규 상장 공략법에 많이 써놨어요. 신규 상장을 공략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어떻게 알면 된다고요? 제 방송 열심히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야 된다고요. 자, 네, 오늘 광고 잘해갖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소록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KC코트레는 뭘까요? 바로,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주, 탄소 배출권 관련주, 환경 관련주, 민주당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한가 종목 말고도 이제 상승 종목을 쭉 보면서 좀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우리 기술 투자는 뭘까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관련주가 왜 올라요?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원래 비트코인 관련주는 비트코인이 오를 때 올라요. 그래서 이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애들도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름이 이제 있습니다. 아까 몇 개 있었는데, 위지트도 있고, 위지트 밑에 비덴트인가 이런 애들이 다 그런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규 상장주 종목에서 박셀바이오가 있고, 박셀바이오는 신규 상장주 신고가로 오늘도 올라갔고, 끝없이 올라가진 않겠죠. 언젠가 끝납니다. 데일리 블록체인도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마젠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상장주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신규 상장되고 쭉 흘러내렸었는데,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올라갔던 거고요. 한솔홈데코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예요. KC코트레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삼보토건 정치 관련주예요. 지금 진짜 끝없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오성첨단 소재는 마리아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출판사가 오늘 진짜 웃겼습니다. 웃겼다라기보다는 삼성출판사 갖고 있으면 좀 억울했겠죠. 윗골이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삼성출판사가 대표적으로 뭐 하는 회사냐면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있잖아요, 노래. 근데 그 아기 상어를 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핑크퐁이죠. 그 핑크퐁이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이 있는 삼성출판사. 그러면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재료가 뭐였냐면 이 핑크퐁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뭐 얼마에 하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러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요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A스토리? A스토리는 사실은 엔터주에서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킹덤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킹덤의 작가가 누구죠? 김은희 작가. 그래서 킹덤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스토리에는 여러 유명 작가들이 모여있다. 그 중에서 원탑은 김은희. 근데 킹덤 3가 나오나요? 나오죠. 누가 나올까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려고 하면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전지현 배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쁘잖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왔던 기억나는 영화는 도둑들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어요. 도둑들. 그리고 이제 이 총 쏘는 게 뭐였지? 암살인가 제목이? 네. 그 두 편에서 저는 전지현 배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킹덤 1, 2를 제가 다 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한국형 좀비 영화죠. 근데 이제 1편 끝에 너무나 뜬금없이 전지현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뜬금없이. 그러고 도대체 뭐지 저게 했는데 얼마 전에 사인했다고 나왔습니다. 3편 제작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 말씀드릴 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종목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실수로 잘못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속상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말하면 저는 한 종목만 10분 동안 말하는 게 아니고 10분 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을 설명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때도 있고 제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약간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 많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오늘 말 되게 잘한 것 같지 않아? 네. 오늘 조금 컨디션 많이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할 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주 토요일을 이틀 연속 강의는 코로나 이전 작년 연말쯤에 있었고 저는 이틀 연속 강의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좀 뜻하지 않게 하게 돼서 목 관리를 이번 주에 굉장히 잘해서 이제 쫙 예열을 또 하는 거죠. 오늘 이 정도 말이 나오니까 내일하고 일요일도 강의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오늘의 시장 상황 마무리하자면 지수는 오늘 조금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조정 충분해. 금요일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래도 지수 관련 대응주에선 2차전지 3대장 계속 좋았고 거기다 플러스 카카오. 그리고 거래대금 많이 몰린 쪽에선 여전히 신규 상장 제약바이오주 많이 몰려 있고 상승률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규 상장 종목들 계속 관심 가질 필요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미집 이론 모두가 관심 가지다가 또 빵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 또 이제 저점에서 잡아서 올리고 이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배가 안 나온 것처럼 보이나? 내가 손을 여기다 넣어야겠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줄만 노래 부를게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붉은 보내시고 즐거운 토요일,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100억 부자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현재 11시 40분 조금 간략한 시황 올립니다. 거래소 보합, 코스닥 마이너스 0.4%, 나스닥 신고가 코앞까지 급등했는데 우리 증시 음선 조정으로 아쉬운 하루입니다. 2차전지 3대장 오늘도 가장 좋은 움직임으로 LG화학이 급등 중이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계속 말하지만 삼성 SDI, 카카오 3% 상승, 코스닥 시총 1조 이상에서 NHN 한국사이버 결제 3% 상승, 결제 관련주 전반적으로 차트 양호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관련주인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등과 박셀바이오, 센코, 피플바이오, 소마젠 등 신규 상장주 강세 오늘도 지속입니다. 신규 상장 리스트 날짜별로 쭉 정렬해보면 최근 상장주의 강세가 한눈에 들어오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꼽자면 비트코인 관련주, 굳이 하나 더 꼽자면 그린 뉴딜. 금요일입니다. 장 마무리 잘 하시고 불같은 금요일, 즐거운 토요일,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면 상한가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화이팅!